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망원시장에 고기를 사러 온 신장현입니다. 저는 내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30일 날요. 당연히 꼭 해야죠. 선거는요. 국민의 주권인데 걸리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나들이를 가시더라도 국민의 주권이니까 선거는 투표는 하고 가셔야 되고, 또 어차피 투표를 하실 때는 그 공약이라든가 모든 걸 꼼꼼하게 점검해서 자기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투표를 꼭 하라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꼭 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짊어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의 시장의 소리는 내일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망원시장에서 만난 신장현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공약을 눈여겨보고 지역의 발전이 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투표 꼭 해야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드렸었는데요. 6657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주셨군요. 깔끔하게 사전투표했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결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이제 적어주셨고요. 4154님께서는요. 여러 방송을 듣고 나니 어떤 사람을 찍을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투표소 가서 찍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활용을 하시면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축구팀이 지금 IAM에서 전지훈련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러시아전에 맞춰서 전술에 아주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 마이애미에 있는 축구 대표팀이요. 오늘 열린 훈련에 앞서서 최근에 했던 러시아의 평가전 비디오를 다 같이 보면서 이 러시아 약점 찾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 뭐 특징을 얘기하자면 역습에 강하고요.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한국이 오늘 공격 패턴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역습에 대비를 해서 일단 볼을 뺏기지 않도록 이 좌우 풀백, 이 좌우 최후방의 수비수들이 오버래핑을 활용을 해서 아주 빠른 측면 돌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요.
또 수비 훈련 역시 이 러시아의 코너킥 공격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 상대 세트피스 수비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연습을 했습니다. 네. 대표팀 미드필더 박종호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선수단 전원이 러시아 경기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장단점 파악에 주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바로 한국의 첫 경기 상대고요. 이 경기는 6월 18일에 열립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 마감일이 오늘이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각국에는 부상으로 빠지는 스타 선수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결국은 최종 엔트리 23명을 이제 본선 진출 32개국이 다 제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게 콜롬비아 공격수 라다멜 팔카오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가 이제 2011-2012 시즌부터 스페인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메시, 호날두에 이어서 이 프리메라리가 득점 3위에 올랐던 선수고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라 아마도 이번 콜롬비아 공격 축구를 이끌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왼쪽 전방 십자인대 다치면서 결국 23명 엔트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공격 자원인 주세페 로시 선수도 무릎 부상,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테랑인 반데바르트 선수도 종아리 부상으로 모두 탈락했고요. 이 밖에도 부상 아닌데 감독 선택을 받지 못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의 우승을 이끌었던 이 사미르 나스리 선수는 그동안 사실 프랑스 대표팀 감독하고 굉장한 불화가 있었거든요. 네. 결국 명단에서 탈락했고요.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테베스, 과거 맨유에서 박지성 선수 절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역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테랑 선수, 우리 팬들에게도 좀 귀에 낯익은 선수인데 랜던 도노반 선수 역시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 선택 받지 못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올스타 선발 때 보면 한 구단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네네. 대한 이제 보완책이 나왔다면서요? 예, 올해 올스타전 7월 18일에 이제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네. KBO가 올해는 이름을 붙이자면 싹쓸이 방지법을 도입을 합니다. 예. 일단 100% 팬 투표로만 이루어졌지만 전문가 투표도 이제 팬 투표에 추가로 해서 도입을 하고요. 또 팬 1인당 투표 횟수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이 올스타 투표 때마다 이 특정 구단이 전 포지션을 휩쓸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2012년에는 이스턴리그 올스타 선발 전 포지션을 롯데 선수들이 차지했고 작년에는 웨스턴리그 11개 포지션을 LG 선수들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올스타 선정 방식 100% 팬투표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로 한 명당 매일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열성 팬 한 명이 매일매일 투표를 할 수도 있었던 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예. 이런 방식 보완해서 이 감독 추천 방식 도입 고려하고 있고 한편 오늘 열릴 예정이던 한화하고 롯데 또 두산하고 SK전은 B로 연기됐습니다. 네. 싹쓸이 방지법. 그런 게 이제 나올 참이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 네, 딱 됐습니다. 막 19분이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그친 곳들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천대로가 평소보다 정체 길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문사거리에서 사당역, 이후로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까지 쭉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반대쪽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우면삼거리에서 국립국악원,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 더딘 흐름이고요. 경인로가 영등포 교차로에서 구로 성모병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국회대로는 여의 2교에서 목동 축구장 입구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일로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홍은 사거리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 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고승덕 후보와의 정면 인터뷰가 진행됐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가족사에 대해서 문용린 후보의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평성 차원에서 오늘 반론 인터뷰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문용린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문영민입니다. 고승덕 후보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즘 이제 논란이 된 그 고승덕 후보의 가정사가 들춰진 것은 문용린 후보가 이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일가와 손을 잡고서 공모한 공작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작 정치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네. 하여튼 공작 하시지만 자기 딸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도록 제3자가 이 미국에 사는 딸을 한국에 사는 제가 어떻게 공작을 해서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네. 저는 아주 참 황당하죠. 황당무계하고요. 그게 황당무계다. 가능한가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27, 8살이 낳고 따님이 또 로스쿨 또 뭐 준비를 한 데나 다니고 있다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공작을 해서 자기 친아버지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예. 또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한번 뭐 그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무슨 공작을 합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그래서 전 오늘 참다요. 예. 하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해서 오늘 저 검찰청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예.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예. 지금 뭐 하루 종일 SNS건 방송이건 유세에서건 저를 공작 정치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용린 후보하고 말이죠. 네. 박태준 전 회장의 아들이 이 아주 특별한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분 얘기고 특별한 사이는 뭐 저는 그분하고 통화 그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예. 이번에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 캠프로 전화번호를 물어와서 우리 비서실장으로 전화가 와서 예.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아. 예, 전화 한 통화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화 한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기 조카가 아.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 그 선거하고 관련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이다. 네. 보셨느냐? 예. 그래서 저는 금시처럼 못 봤죠. 그게 네. 어디 올라있냐 했더니 영어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 그렇습니까? 해서 제가 뭐 그게 어디 있고 그 처음이니까 네. 그 영어로 정확한 스펠링이 뭔지를 페이스북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를 끊고 네. 그분이 URL을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아, 예. 그게 4시 22분이었어요. 그리고 저 통화한 게 4시였고 4시. 그렇고 그때 얘기할 때 이미 그 자기 조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 조회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린 후에 연락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후보는 우리랑 뭐 다 공작을 끝내고 나서 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이러는데 이런 거는 알려질 거를 왜 그런 뻔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아니다. 예. 아니죠. 예.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 국무총리 하실 때 그때 교육부 장관 하셨나요? 문용린 후보가? 제가 교육부 장관 했죠. 여러 총리님 계실 때. 네. 그분도 이제 그 짧은 동안 하셨죠. 3개월인가 얼마. 예. 그때 제가 그때 그 인준을 못 받았던가? 그때 아마. 뭐 자세한 건 하여튼 그런 일이 짧게 있었죠. 네. 짧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요. 그분은 상상력이 뛰어나십니다. 총리하고 장관이라는 게 거리도 멀고요. 거리가 국무회의 때나 뵙는 거지. 예. 뭘 그렇게 가깝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통화한 시간하고 그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네. 통화한 기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뭐 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하도 참다 해가지고 이번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 자세한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제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왕 전화가 연결됐으니까요. 문용린 후보가 교육금 할 동안에 공약 이행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조사가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대단히 자의적이죠. 자의적인 통계다.
그렇죠. 매니페스토 그걸 하시려면 선관위에 여러 가지 등록 같은 걸, 공약 같은 걸 얘기하고 공보집에 공약을 써놓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네. 자의적으로 이거 해놓고는 공약률이 10%다. 이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래 문영률 후보가 계산을 한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어떤 거는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렇겠죠. 다 아이템들이 보면 약간 다르니까. 학교 폭력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교 폭력을 위해서 SPO 그 경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퍼센테이지 합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1년 6개월 동안 해온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예. 제가 짜놓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남이 짜놓은 예산은 제가 1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게 12월 20일이니까 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그 다음에 1년치 예산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짜여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 공약 딱 한 가지만 간단히 30초 안에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 환경 개선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예. 서울의 노후화된 학교를 5년 동안에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간 4천원씩 한 2조 원을 투자하는 예. 그런 교육 환경 특별 회계 예.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게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특별 회계. 네, 안전 문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문용린 후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1481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결정을 했었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 마음이 바뀝니다. 공약으로 승부내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따끔한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6676님께서는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강지원 선생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고민 중이라 공약들을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내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편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아자. 예, 아주 격려의 말씀을,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선거 공보 꼼꼼히 따져보시고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K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투표장에 가실지 마음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571님께서는요. 다른 후보 찍지 말라면 네거티브 전략 펼친 후보들은 끝까지 호감이 안 가더군요. 그 사람들 빼고 가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424님께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했는데 후보들 막판 경쟁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소정의
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에서 지금 변화가 좀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버랜드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이 에버랜드가 삼성 SDS에 이어서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키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두 회사가 삼성 네. SDS와 에버랜드인데요. 네. 삼성 에버랜드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상장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격적인 발표였고 또 추진 속도도 빠릅니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25.1%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인 부진 서현자매도 8.37%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삼성전자와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1%도 갖고 있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법률상 허용이 되는 이 사채 최고 이자율이 연 30%에서 25%로 낮아지네요. 네,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정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 제한법이 지난 1월달 개정된 데 따른 겁니다. 네. 연 25% 최고 이자율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금융권이나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항공이라든가 이런 국내외 이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류 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운임에 일정 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그 산정 기준이라든가 유가가 올랐는데도 유류 할증료가 내리지 않는다든가 아하. 기준이 좀 애매해서 개인들도 유류 할증료 부담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G전자와 화학, 디스플레이 또 생명과학이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이 유류 할증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1999년에서 2007년 유류 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에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습니다. 즉 유류 할증료를 이용해서 그 요금을 올렸다 이런 거였습니다. 원고 소가가 4억 400만 원에 이르는데 네. LG 측이 이번 손해액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 배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LG 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결혼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결혼 문화, 행복한 가정생활, 바뀌어야 할 게 많죠?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이런 문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라는 이 두 개의 대들보가 있는데, 남편의 역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입니까?
이제는 설득력이 좀 없죠. 절대로 아니죠. 네. 절대로 아닌 건 아닌데요. 절대로 아닌 게 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합의한 정답이라면 또 하나 요즘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죠. 네. 다 같이 중요하죠. 근데 요새는 많이 변했어요. 참 많이 변한 게요. 저도 뭐 남성이지만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위축된 겁니까 그게? 많이 왜소해지고. 왜소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하긴 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네. 그만큼 여자들이 돈을 벌고 교육받고 네. 여건이 신장됐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럼 맞벌이도 누르고요. 예. 그런데 그걸 꼭 이렇게 남자들이 왜소해졌다든가 위축했다고 느낄 필요가 있나요? 그건 뭐 정답 오히려 더 편해진 점은 없습니까? 있죠. 그걸 이제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그죠? 예.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전적인 책임을 내가 안 지고 분담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도 분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요즘 남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는데 바뀐 상태에서 또 새로운 갈등들을 낳기도 한다면서요. 어떤 갈등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의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참고 했을 문제를 여성들이 안 참으니까. 요새 여성들이 안 참아요? 안 참죠. 와. 예. 안 참죠. 네. 예전 같으면 저희 어머님 세대는 그냥 지나갔을 얘기도 안 예. 참으니까 부부싸움이 이제 많아지고요. 네. 남성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여성들도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뭐 네. 심지어는 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네. 딴 눈을 판다든지 네. 외도로 빠진다든지 네. 요즘은 그래서 뭐 이혼을 하자고 네. 먼저 주장하는 쪽이 여성적이 좀 많아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시키고 따돌림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이들과 동맹을 맺어요? 이제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동맹. 전쟁하네요? 동맹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는 예. 남편이 너무 그죠? 예. 좀 경우에 없고 막 폭력이고 명령이 일변되어서 힘을 합치는 쪽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은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들과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부모를 예를 들어서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로 소외시키면 사실은 그 피해는 아이들도 받는 거죠. 네. 바야흐로 양성평등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양성평등 시대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벌이 부부 할 때 보면 무슨 맨 처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사분담 이야기 나옵니다. 예. 가사분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일 여자일로 구분하지는 말고 예. 자신의 어떤 적성이랄까 소질이랄까 관심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좀 일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 가능하다면 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사분담표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분담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다 붙여놔야 되겠네, 벽에다가. 그렇죠. 와. 반드시 그렇게 남편이 하는 거, 예. 아내가 하는 거. 예, 반드시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합의를 하면 네. 많은 부분 좀 갈등이 좀 줄고요. 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가사분담으로 부부끼리만 싸우지 말고 네.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좀 분담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 아이 나름대로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저학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시킬 것. 그리고 막 쓸고 닦고 막 윤이 나고 너무 기준치를 높이지 말고 조금 기준치를 낮춰서 네. 그 안에서 사는 부부와 가족이 좀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가사분담 하는데 말이죠. 실례 말씀이면 저희 세대에는요, 맞벌이 부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이제 전업주부였고, 저같은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을 했더니요, 그 이상한 남자하고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신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저녁 9시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내가 나가서 예. 돈을 벌면 남자가 못난 놈이었었죠. 예. 그래 아주 이 맞벌이 부부라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느껴지는 때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들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그렇게 네. 많이 적었고.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이상적인 네. 상으로 그죠? 뭐 현모 양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요 예. 가사분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맞벌이 부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것도 참 이 남편들이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 평소에 전 꼭 명절 직면해서 그걸 어떻게 풀 건가 하지 말고 평소에 아직도 완고하신 부모님 그 시선 앞에서 굳이 그렇게 눈총 받는 일을 하지 말고 네. 미리미리 좀 점수를 따거나 미리미리 좀 아내를 배려하거나 꼭 명절 때 찾아가기 힘들면 좀 미리미리 처가에 좀 인사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불만을 조금 좀 낮춰 놓으면 훨씬 좀 부드럽게 되죠. 네. 근데 진짜 눈치 보인대요. 네? 이제 어른들이 살아계신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와, 그 눈치. 그래서 말이죠. 명절 지내고 나면 그 이혼 소송법서 갑자기 증가해요. 확실히 상담 건수도 네. 상담 건도 들어가시죠. 가정경위 연구소 운영하시다 보면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성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굳이 시부모님 어른들 앞에서 남편을 부엌에서 그죠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를 시켜 먹어야만 꼭 내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면 네. 부모님은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가치관이나 의식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주로 여성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 평상시에 안 볼 때 많이 부려먹어라. 그러면 평상시 많이 부려먹고. 그럼요. 지혜죠. 그게. 명절 같은 때는 좀 살살해라. 그럼요. 와, 그것도 지혜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맞벌이 부부, 이 양성평등 사회가 돼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 기업, 직장 이런 데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저도 뭐 오랫동안 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회사가 기업이 직원들을 배려해 주지 않고 그죠 지지 안 해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산성 뭐 경쟁력 하면 무조건 막 매출 올리고 막 이익 많이 내고 사세 막 키우고 막 사옥 짓고 근데 이제 요즘은 경영관이 이제 조금씩 바뀐 거죠. 가족 친화 경영에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집안이 편안하고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 그래서 길게 보면 생산성을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 친화 경영에서 직원들 가족들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기업에서 그럼요. 회사 차원에서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에서 정말 이 남성 직원들 또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각각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그 생산성도 높아질 거예요. 그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재택근무. 예. 아하. 아니면 시차 출퇴근제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잠깐 1시간 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집중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시간만큼은 좀 피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융통술 탄력 근무제라고 그러죠. 네. 아니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만이라도 좀 눈치 안 보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는 어떤 믿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매일 정시 퇴근이 어렵다면 네.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2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이분들부터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일, 뭐 그런 일들도 있죠. 예. 그 소소하게 참 회사에서 직장에서 신경 써주면 예.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벌이 부부 같은 네. 경우는요. 회사가 예. 배려 안 해주면 정말 전쟁입니다. 아, 예. 그래 정말 특히 여성들이 힘들어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깨워서 준비시켜서 가서 이제 맡기고 그리고 뛰어가고 말이죠. 근데 이게 파파 커트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여성들이 주로 찾아 쓰다 보니까 네.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여직원들이 여직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대체 인력까지를 뽑아놓고 그 일을 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누군가 어떤 여자 때문에 또 다른 여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일정 부분은 남자가 의무적으로 찾아 쓰도록 네. 안 찾았으면 그건 없어지도록 네. 그런 제도도 사실 선진국에는 좀 실시를 하고 있죠. 네. 그거 아주 저도 제 찬성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 2년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1년은 남성이 쓰고 1년은 여성이 써라. 예. 이렇게 법을 정하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못할 것도 없죠. 예. 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는 이미 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안 안 쓰는 쓰거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출근하지 마라. 예. 세상에. 과연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 남녀의 그 평등 시대의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스스로 내가 참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아내나 자녀들 쪽에서 뭔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래서 남편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엇박자로 싸우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 여성 청취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편을 막 무시하고 네. 면박 주고 네. 창피를 주고 내 앞에서 굴복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남성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또 기여한 부분. 우리 남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 기업 문화 이런 게 있더라면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네. 인정도 좀 해주고 그래서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잘못했을 때 막 뭐라고 몰아붙이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잘했을 때 정말 고맙다고 오히려 칭찬해주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죠.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 네. 그런 지혜를 우리 여성분들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드리면요. 칭찬해 줄 게 있어야죠. 그때는 이제 판단적인 마비가 돼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정말 잘 찾아보면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오늘 이제 남편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돼서 여성들에게 이제 주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라는데요. 이 양성 평등 시대에는 정말 저는 이런 용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양성 협력 시대가 되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다. 예. 예. 양성이 서로 협력해야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평등하니까 무슨 권리 싸움 하는 거 같이 느껴지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양성평등이 반드시 남성한테 불리하지만은 않은 게 전통적으로는 가족을 벌어 먹여 살리는 일은 남성들이 100%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내려놓고요.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자기 사사로운 감정 표현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것도 남성들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정말 피곤한데 다시 들어가서 뭐 애들하고 놀아주고 씻겨주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씻기고 같이 재우고 놀다 보면요. 또 다른 희열도 있어요, 사실. 그 맛을 우리 남성들이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지 말고. 남성들이 피곤하다고 그러는데요. 여성들도 피곤하대요. 그러면. 여성도 똑같이 직장에 나갔다고 하는데 왜 여성들이 이거 다 혼자서 감당해야 되느냐. 거기서 엄청 불만이 많죠. 저희도 뭐 불평등해요, 그건 진짜. 남성이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권한이 많이 신장된 건 사실인데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남성 위주의 사회죠.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아직도 대한민국 남성들 반성할 게 많이 있습니까?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요. 힘도 내시고요. 네. 여자분들께서는 너무 구박만 하지 마시고 가끔 칭찬도 해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노년의 남녀들의 갈등 이것도 이제 사회 문제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황혼 이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저 세상에 갈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이혼까지 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도저히 안 하고는 베길 수가 없다. 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전에는 황혼 문제. 전에는 이제 노부부가 함께 살 세월이 사실 그렇게 짧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 출가시켜 놓고 노부부가 함께 살아내야 될 세월이 20년, 30년, 40년까지 가까이 되는 이제 세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할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역할 조정. 무조건 돈 버는 일은 남자가 여자는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는 일. 그러나 이제 경제 활동을 놓고 조금씩 역할이 달라지면 한 끼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뭐 와이셔츠 정도는 한 번은 내가 다리기도 하고 그죠? 아내가 없더라도 혼자 좀 지낼 수 있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그 노년의 남성들의 경우는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대요.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그럼요. 주방에 들어가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인이 안 계시면 쫄딱 굶는 거죠.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면 상대방은 반드시 부담을 느낍니다. 예. 아주 갓난아기들, 신생아들 네. 전적으로 생사를 부모한테 의존하니까 부모들이 그 육아 부담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한 끼도 못 차려 먹고 차려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꺼내서 데워 먹지를 못하면 예. 아내들은 대단히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주로 그런 역할을 아내가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경제활동에서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알아서 끓여 먹고 그죠? 네. 뭐 한나절 한 반나절 정도는 아내의 외출도 좀 용인해주고 네. 그래서 역할도 좀 재조정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네.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네. 예. 법을 맞아서 4주 동안 강학중 소장과 함께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학중 소장님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 정말 힘내시라고요. 네. 참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전통적인 그 역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역차별 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공로도 우리 남성들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그 어려운 시기 잘 견뎌냈던 그 용기하고 지혜를 잘 살려서 다시 가정에서 어떻게 적응할 건가 연구하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성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그럼요. 네. 예, 여성분들 정말 힘드시지만 그죠? 같이 남편이 불행해지면 여성들도 참 행복해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부부가 함께 쓰실 것 그리고 지나치게 자식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내 자신도 좀 돌보실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에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대화를 하고 하면 그냥 말만 입만 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화에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 기술이 이제는 진짜 진정성, 네. 함께 하는 거, 그거 네. 많이 교환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더 자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 경청하는 것. 그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전에 말씀하셨었죠? 예, 오늘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 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라고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후보들의 공약 다시 한번 보고 찍을 겁니다. 이미 사전투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481번님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고민 많이 하신 만큼 국민의 권리 한 표 한 표 소중히 아끼시기 바랍니다.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남윤민,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